누가 그의 죽음을 조작했는가? 그리고 그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강규철 회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을 때 모든 언론은 충격에 빠졌다. YL그룹의 창립자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그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보도는 전격적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강규철은 죽지 않았다. 단지 사라졌을 뿐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황기찬과의 격렬한 대화 중 벌어진 심장마비였다. 평소 건강이 나쁘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그날의 쓰러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강규철은 의식을 잃었다가 곧 깨어났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손끝 하나 움직이기조차 힘든 상태. 그는 자신의 죽음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 자신이 살아있다면 황기찬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를 끝장내려 할 것이다.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몸. 강규철은 스스로 선택했다. 죽은 사람이 되는 길을. 그가 전화기를 들어걸 수 있었던 유일한 번호 도민준. 30년을 곁에서 함께 한 그림자 같은 인물.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간신히 두 마디를 남겼다. 도상무. 도와줘. 도민준은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직감했다. 단순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 구조 요청이라는 것을. 구급차를 부르겠습니다. 아니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자네와 나의 통화는 아무도 몰라야 해. 그 말에 도민준은 결심했다. 그리고 오래전 자신이 감당했던 그림자의 역할로 다시 돌아갔다. 도민준은 곧장 Y병원장에게 접촉했다. YL그룹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병원 도민준의 말은 곧 명령이었다. 병원장은 의심했지만 결국 굴복했다. 강규철의 사망 판정이 내려졌고 시신 없는 장례가 치러졌다. 회사에는 비공식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고 황기찬은 그 혼란의 틈을 타 YL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발밑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 강규철은 도민준이 마련한 조용한 병실에 숨어 지냈다. 의식은 들락날락했지만 어느 날 희미하게 눈을 떴다. 여긴 어디인가? 처음엔 흐릿했지만 기억은 서서히 돌아왔다. 도민준은 매일같이 그 곁을 지켰다. 아직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강규철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는 부탁했다. 다시 움직여줘야 하네. 도민준은 알고 있었다. 강규철의 아내 최자영이 출소 후 호텔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정과자라는 낙인은 친정에서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고 서변호사라 불리던 인물은 모든 재산을 사기로 빼돌리고 도망쳤다. 알고 보니 황기찬의 사주였다. 강규철의 복수 의지를 꺾기 위한, 최자영을 파산시키기 위한 함정이었다. 더 큰 충격은 강재인이었다. 그녀는 황기찬과 이혼한 후 정신병원에 감금된 적이 있었다. 수면제를 탄 차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갇혔다. 다행히 구해낸 이는 김도윤이었다. 김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고 은호의 죽음 이후에도 재인을 집으로 데려가 돌봐줬다. 하지만 문제는 김도윤의 정체였다. 그는 김도희의 오빠였다. 김도희는 최자영이 죽인 인물. 누가 봐도 복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 그런데도 재인 곁을 지키고 있다니 이건 모순이었다. 도민준은 그에게서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동정인가, 복수인가, 혹은 더 복잡한 감정선인가? 강규철은 이 사실을 듣고 경악했다. 그런 사람 곁에 우리 재인이를 두면 안 돼. 당장 데려와. 하지만 도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그 남자 뭔가 다릅니다. 수없이 기회를 놓치면서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규철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아팠다. 그리고 다시 다짐했다. 그럼 더더욱 그 남자를 지켜봐주게. 우리 재인이 이제야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거니까. 도민준은 모든 정황을 정리하며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황기찬의 행보였다. 그는 YL그룹을 장악하자마자 해외 투자와 내부 구조 조정을 이유로 수많은 직원들을 내보냈고 회사 자산을 사모펀드에 몰아넣었다. 도민준이 보기엔 이건 단순한 경영이 아니라 대규모 자금 세탁의 서막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불길한 징조는 조용히 나타났다. 누군가 최자영이 있는 호텔 근처에서 그녀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했다.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퍼지는 살인자의 우아한 휴가. 누군가 그녀를 노리고 있었다. 마침내 강규철은 마지막 결심을 내렸다. 자네가 황기찬에게 접근하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먼저 속이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도민주는 황기찬에게 접근했다. 최자영의 험담을 늘어놓고 김도윤의 움직임에 대해 귀띔하며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황기찬은 의심 많았지만 도민준의 오랜 YL 경력이 그를 안심시켰다. 도민준은 정보를 모으는 동시에 모든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빠진 조각이 하나 있었다. 강승우. 그 아이의 출생의 비밀. 도민준은 병실에서 눈을 감은 강규철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모든 걸 알고 나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날 밤 강규철은 다시 눈을 떴다. 한 손에 쥔 메모지를 도민준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걸 황기찬보다 먼저 손에 넣어야 해. 그 안에 우리 모두가 걸려있네. 도민준은 가슴이 무겁게 짓눌리는 듯한 기분으로 병실 문을 닫았다. 강규철 회장이 그에게 건넨 메모지는 짧지만 파괴력이 있었다. 경위의 기록, 문서 보관고 C-3. 그 한 줄이 모든 과거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보다 더 충격적인 현실은 따로 있었다. 승우가 강미란의 아들이라는 사실.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이 비밀은 모든 관계를 흔들고 있었다. 승우의 존재를 숨긴 채 강규철은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키면서 오랜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 이 출생의 비밀이 공개되면 언론은 승우를 재벌가 사생아로 규정할 것이다. 하지만 도민준의 시선은 지금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병원장을 다시 찾았다. 강규철 회장의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정말입니까? 회장님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신다고요? 아직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빨라지고 있고 말을 명확히 하시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도민준은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마주한 건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강규철의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야위어 있었지만 눈동자는 또렷했다. 도상무, 자네가 왔군. 도민준은 입술을 질끈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승우가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인이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강규철은 눈을 감았다. 그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 아이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겠지.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진실을 지금 다 꺼내야 합니까? 아니면 묻어야 합니까? 묻을 수 없네. 진실은 결국 썩어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 그 전에 꺼내서 정리하는 게 낫지. 그러면 제가 먼저 승우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제인에게도 준비를 시켜야겠죠. 강규철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제인이는 자네보다 훨씬 강하네. 하지만 도민준은 강제인을 걱정하고 있었다. 제인은 지금도 김도윤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 사실은 분명한 안전이자 동시에 위험이었다. 김도윤은 더 이상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강미란, 황기찬, 그리고 김도희의 과거와 모두 엮인 인물이었다. 도민준은 며칠 후 김도윤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제인이 문을 열었다.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도상무님,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제인은 도민준으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강규철이 회복 중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황기찬이 최자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의 투자 실패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것. 심지어 그 과정에서 서 변호사를 이용해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까지.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호텔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도움 줄 사람도 없이요. 친정에서도 인연을 끊었습니다. 제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눈을 들었다. 그럼 내가 가야겠네요. 어머니를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요. 도민준은 잠시 주저했다. 혹시 김도윤 씨에게 마음이, 그건 제가 감당할 문제예요. 지금은 그 사람 덕분에 겨우 버티고 있는걸요. 그 말에 도민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집을 나섰다. 그날 밤 도민준은 강규철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회장님, 황기찬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는 마지막 문서는 곧 제 손에 들어옵니다. 강규철은 미약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 자네가 진짜 나를 대신해서 움직여야 할 때네. 도민준은 병실을 나서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그 끝엔 반드시 황기찬의 몰락이 기다리고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른다. 황기찬 역시 마지막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